어린아이만 내리고 엄마는 내리지 못했는데 버스를 출발시켰다는 이른바 240번 버스 논란이 뜨겁습니다. 오늘 이에 대한 이야기 로인사이드 유정훈 변호사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 사건이 어떻게 알려지게 된 건지 알아보고 싶은데요. 네, 240번 버스 승객이라는 한 네티즌의 항의성 제보글이 우리 사회에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그 내용은 아시는 것처럼 이제 어린아이가 버스를 내릴 때 엄마와 헤어지게 되면서 이제 미아가다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네. 그때 이제 엄마가 울부짖으면서 아이를 찾기 위해 하차 요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버스 기사가 이를 묵살한 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예. 다음 정류장까지 버스를 운행했다는 것이 이 비난 댓글의 취지입니다. 그렇군요. 예, 이 글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게 되자 경찰 등 관계기관이 나서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처음 기사가 논란이 됐을 때 굉장히 이슈가 됐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네. 관계기관에서 조사를 했으면 이제 결과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네. 예, 서울시에서는 논란이 일자 버스 안의 CCTV 등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버스 기사 자체로는 이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네. CCTV 상에 아이가 자발적으로 내리고 버스가 이제 출발한 후에 이제 어머니가 10초 가량 정도 지난 후에 이 상황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승객의 안전상 버스를 계속 운전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버스 기사에게 어떤 처벌을 가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네. 오히려 최초 제보자가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 아니냐 또는 처벌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상황이 완전 뒤바뀌게 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른바 목격담을 올린 처음 제보자는 네. 이후에 어떤 반응이 없었나요? 예, 최초 목격자는 아이 엄마에게 초점을 맞춘 나머지 상황을 잘못 파악했다, 좀 미안하다 이런 취지의 이제 글을 올리고는 있습니다. 네. 다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진정성 있는 사과가 이루어졌는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논란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결국 상황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운전기사를 일종의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사실 여부와 또 별도로 이런 행위 자체가 명예훼손에 해당되지는 않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그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최초 제보자가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한 것이 있고 또 다소 과장됐으며 일부는 또 격앙된 표현들이 있습니다만은 네. 전체적으로 볼 때 서비스 향상 또는 이제 아이 승객의 보호 이런 부분들의 경종을 울리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공익적 측면에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몇 가지 요건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사실적시, 인격 가치의 침해가 인정돼야 합니다. 예. 즉, 그 불특정 다수가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 증명 가능한 과거, 현재의 사실에 관한 얘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명예를 침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쉽게 말하면 여러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사실을 적시해서 망신을 주는 것을 처벌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관련 판례가 있을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어떨까요?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가 불편사항 등을 이제 후기 형태로 게시한 행위에 대해서 네. 이제 일부 과장된 표현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객관적으로 사실과 부합하고 또 임산부들의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 제공이라는 공익적 측면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위법성이 없다 하여 무죄 판결이 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명예훼손을 결정적으로 가르는 건 이제 사실의 적시가 있었느냐 아니냐 이 기준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돼야 되는 것이고요. 네. 경멸적이고 추상적인 표현이나 아니면 건전한 비판, 건전한 의견 제시 이런 부분들은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만약에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라는 결정이 나게 되면 처벌은 어느 정도 수위일까요? 예, 정보통신망에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허위 사실인 경우에는 가중처벌돼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못된 사실을 SNS 등을 통해 알려서 개선해 나가는 것, 그리고 무분별한 비방이나 폭로 사이에서 중심을 잘 잡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관련된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줄 풀린 개에게 사람이 물리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슈플러스 석대성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석 기자, 개한테 물리는 사고 얼마나 되는지 통계가 나와 있나요? 예, 올해만 벌써 3명이나 이제 개한테 물려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제 반려견 물림 사고는 네. 2011년 245건이 있었는데 2012년엔 560건, 2013년 616건, 2015년엔 1488건, 그리고 지난해에는 1019건으로 네. 4, 5년 만에 지금 4배나 급증했습니다. 말씀하신 통계에 따르면 하루 평균 한 3명 정도는 물린다는 뜻인데요. 예. 그렇다면 개 주인이 처벌을 받아야 되지 않나요? 예, 처벌 조항이 있기는 있는데 있으나마나 뭐 미약한 수준입니다. 네. 일단 개가 사람을 물었을 경우엔 개 주인에게 이제 형법 266조 과실치상죄를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과실치상죄는 처벌 수위가 징역형은 없고요. 벌금 500만 원 이하가 전부입니다. 그렇군요. 거기다 이제 개 주인의 과실, 그러니까 개 주인의 잘못으로 개가 사람을 물었다고 입증을 해야지만 그나마 또 이제 처벌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이제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면 네. 그나마도 이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단순히 뭐 조금 물리는 정도가 아니라 심각하게 부상을 입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이럴 때도 뭐 벌금 조금이면 끝나는 건가요? 아, 그건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형법 제 268조가 적용이 되는데요. 이 중과실치상죄라는 게 적용이 되는데 중과실치상죄는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네. 하지만 개가 사람을 물었다고 해서 중과실치상죄가 적용이 되는 건 극히 드물고요. 어, 대부분이 이제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고 네. 피해자와 뭐 합의를 하고 합의금을 줄 경우에는 그나마 벌금 같은 미약한 처벌도 받지 않는 게 대다수입니다. 그렇군요. 뭐 처벌이 능사는 아니겠지만 뭔가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예,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이제 우스갯소리로 예. 개가 사람을 물 때보다 사람이 개를 물면 처벌 수위가 더 높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약간 농담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네, 물론 이제 개가 사람이 이제 개를 물 일은 없겠지만, 없죠. 예, 사람이 개를 때리거나 뭐 학대를 하는 경우 이런 걸 가리켜서 이제 말을 하는 건데요. 네. 사람이 이제 개를 때려서 다치게 할 경우에는 재물손괴죄와 동물학대죄가 적용이 됩니다. 재물손괴죄 형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네. 동물학대죄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가 사람을 물어 죽일 경우에는 네. 개 주인이 뭐 징역을 갈 일은 없지만 사람이 개를 물었을 경우에는 여차하면 이제 뭐 징역을 가게 될 수도 있는 뭐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인 겁니다. 그렇군요. 뭐 나한테는 소중한 반려견일 수도 있겠지만 뭐 남한테는 그저 무섭거나 뭐 불편한 맹견일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해서 최소한 목줄이라도 하고 다닌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 고맙습니다.